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물류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 저희 함께 태응 로직스 살펴볼 텐데요. 사실 태응 로직스의 실적 성장을 위해서는 저희가 한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보면 됩니다. 태응 로직스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실적 상승 원인은 바로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에 대한 상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임 지수가 상승을 할 수가 있을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수에즈 운하를 포기를 하고 희망봉 항로로 우회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중동 리스크 확산에 따른 우회 지속으로 태운 로직스가 수혜를 볼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항만 혼잡도 증가, 그리고 현재 우려가 되고 있는 미국의 파업 전망들, 여기에 대한 내용들 함께 살펴보면서 향후 전망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정리를 많이 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관련된 내용들을 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여기에 대한 내용부터 먼저 설명해 드리고 그 이후에 좀 기대 가능한 포인트들 좀 중점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중동 리스크는 좀 시기가 오래됐었죠. 23년 말부터 이렇게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를 점령을 하면서 수에즈 운하가 사실상 봉쇄가 됐고 이로 인해서 희망봉 항로로 우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인 지표를 함께 살펴본다라고 하더라도요, 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선봉량 같은 경우에 큰 폭으로 감소를 했고 희망봉 우회 선봉량은 굉장하게 증가한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수치로는요, 수에즈 운하를 통하는 선봉량 같은 경우에는 급감 거의 9배 정도 급감을 했고 희망봉으로 우회하는 선봉량 같은 경우에는 몇십 배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같은 경우 희망봉 우회에 따른 운항시간 증가 이로 인한 SCFI 상승으로 인해서 태운 로직스가 실질적인 부분에서 좀 수혜를 많이 봤죠. 여기에 대한 이유 좀 설명을 드리면요. 우회를 하면 운항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항만 적재 현상으로 인해 물류비 증가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한 가격이 영향이 좀 받으면서 SFI가 상승을 받았고 이로 인한 태운 로직스가 수혜를 받습니다. 또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최근에 계속해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에 점차 더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큰 폭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리 좀 받아들이려고 이러한 물량들을 컨테이너를 좀 선점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렇게 됨에 따라서 대우료가 급증을 했고 선박이 모두 중국으로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항만에 좀 선박이 부족한 상황들이 보였으면서 SCFI가 상승을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혼자서도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향후 지켜볼 포인트도요. 이러한 면들, 즉, 좀 정례 설명을 드리면은 희망봉 항로 우회가 지속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런 중국에서 계속해서 물량, 컨테이너를 선점을 하면서 항만 혼잡도가 증가를 하고 이로 인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시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좀 정리한 것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봉량이 부족하고요. 컨테이너 박스 부족, 혼잡도 증가는 물류 비용의 상승을 초래를 하고 이는 운임 인상으로 이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6주 만에 반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6주 동안 하락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견조한 높은 수준의 운임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대에서 추가적인 운임 상승이 나오면서 태응 로직스 상한강해가 0.8로 강한 양의 상한성을 보여온 태응 로직스에게 실질적인 부분에서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를 함께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는 태용 로직스가 현재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내용 이후에는 좀 업데이트 된 것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내용들을 전달드리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좀 어떠한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되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수기가 3분기라는 것이고,
보통 3분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를 앞두고요. 유통업체들이 대규모 재고 확보를 진행을 하면서 물동량이 크게 증가하고 이는 해운 운임의 상승으로 엮이면서 해운 로직스의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이 미 동부 항만 노동자의 파업 가능성도 현재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항만 노동자와 운영 당국 간의 계약 협상이 좀 결렬이 되면서 파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가면은 항만 적체가 발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해운 운임이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가 하겠죠. 이게 좀 내용이 큽니다. 이게 보면은 계약 만료를 앞두고 8만 5천여 항만 노동자들이 파업을 예고를 해서 이 운임 지수의 상승을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해운 로직스에게는 수혜겠죠. 최대 쟁점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임금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일자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보시면은 자동화 기술 사용 문제로 인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가 이슈인데 특히 임금에 있어서 이러한 항만 노동이 파업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동부 항만 노동자들은요 서부의 동료보다 더 나은 조건을 요구 중인데 연평균 20만 달러 하나로 약 2억 7천만 원에 달하는 이 서부 항만 노동자들의 높은 임금을 고려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업이 현실화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운임이 상승할 가능성, 장기화될 시 운임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또 수혜로 작용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테크노스의 차트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는 계속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시에는 이 부근대에서 저점 부근대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함께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성수기에 대한 효과, 그리고 중동 리스크, 미중 무역 전쟁 확전,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미국의 노동 파업 가능성까지 이러한 면들이 가시화된다라고 한다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상승으로 인해서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고 이로 인해 주가가 상승 모멘텀을 가질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면에 힘이 입어서 반등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앞서서 지지와 저항을 받았던 구간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 그리고 상승 시에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았던 이평선 21선을 돌파하면서 추세가 전환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까지 함께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요, 저희가 향후 태용 로직스의 긍정적인 실적을 지켜보기 위해서 꼭 중요한 STFI를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